지난 총선을 통해서 인천 서구병이라는 지역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검단, 불로, 대곡, 원당동 등을 대표할 첫 얼굴이 선출이 됐는데요. 주인공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젊은 정치인이 견인해갈 이 중앙의 오늘과 지역의 내일까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초선 의원이시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첫 얼굴이시고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지역 구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병 검단의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최연소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최연소라는 표현보다는 최신형 국회의원입니다. 당선 이후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초선으로서 처음이어서 미숙할 수도 있다라는 건 핑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검단 주민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께서 조금은 의아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면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나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신영 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모경정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앙 이슈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최혜병 특검법도 있고 지역화폐법도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일 재표결하겠다 이런 전망인데 방금 전에 방송을 저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정치평론가께서 내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이번 건은 좀 부결 아니야 이렇게 예상하시던데. 냉정하게 봤을 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좀 전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다 왔습니다. 그 천막농성의 대상은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양심이 남아 계시다면 그리고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읽으실 수 있다면 당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흐름을 떠나서 본인의 양심에 의한 재의결표를 던져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네,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주변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망을 좀 해보시잖아요. 어떤 얘기들 오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 과연 실질적인 힘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같이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당 대표의 상징성이 있는 거고 당 대표의 권한을 잘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 손발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당 대표, 상대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의 역할이 부재한 상태에서 참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번엔 바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상임위를 바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상임위 가장 가고 싶은 상임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곳을 가게 되는데 선택하신 데가 행정안전부를 살펴보는 곳입니다.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선택을 딱 집어서 갔다기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갔습니다. 국토위 너무 중요하고 저희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노위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는데 그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곳이 행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 소방,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 7월 1일에 검단구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검단구가 부재한 상태고 구청장이 없는 상태고 구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그 준비위원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법안 수가 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립지 3법 개정안도 있고요. 또 일본도 살인사건 예방을 위한 무기안전 강화법,
오물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민방위 기본법 일부 개정안.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법률안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그런 법률안이 있을까요? 어느 법안 하나 소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모든 법안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료조사와 그리고 여러분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법안 발의를 했고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오물풍선 관련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그 법안은 제가 발의한 다음에 바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비슷한 내용을 발의했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발의한 법안을 기준으로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가장 애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은 일가정 양립 법안입니다. 제가 처음에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까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법안 내용을 담았는데 그 내용은 아쉽게 전체 조율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지만 횟수를 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에서 그대로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 법안. 제가 또 곧 있으면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법안에 이 부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 지원해주는 법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그 보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인천에서 떨어진 그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는데 옆에 있는 지역에서는 못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 아시다시피 오물풍선은 우리 전국 전체에 다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여러 군데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요. 저희 지역구도 벌써 떨어졌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